프로입니다. 제가 사실은 YOM에 대해서 영상을 조금 전에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보통 이 영상은 12시 전후에 제공해 드리는데 제작 중에 작업이 너무 심하게 다른 게 들어가서 다시 제작하게 됩니다. 이 회사에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거는 자본 잠식에 대한 용어, 그리고 관리 종목, 그리고 뭐 속칭, 주가 관련해서 작전, 횡령, 배임, 가상납입 이런 데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은 지금 보면 주가를 먼저 좀 보면요,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예. 뭐 사실 뭐 대충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세요. 예, 이게 왜냐하면 보통 월봉을 보면 무슨 감자가 이렇게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2016년도에는 거래도 정지가 됐었고요. 그리고 글빛하면 감자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감자 밥을 먹어야지 왜 감자를 먹습니까? 옛날 이야기인데. 자, 감자가 많다는 게 있고요. 그러면 사실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약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잠깐 여기서 제가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종목에 대한 영상은 당연히 제가 아주 개별적인 뷰고요. 또 종목 접근에 있어서 아주 지엽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여러가지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단순히 그 종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또 그 어떤 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해드리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는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세의 등락과 흐름은 투자 기간의 차이에 따라서 제가 판단한 시점보다 더 상승할 수도 있고 더 하락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식은 상장 폐지되기 전까지는 영원한 고가도 저가도 없습니다. 자, 감자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자란 말은 쉽게 말해서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자본금을. 이걸 감자라 그럽니다. 반대가 이제 우리가 보면 정자가 있죠. 유상정자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해놨어요. 우리가 보통 기업은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자산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매출 채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자산이 있습니다. 현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부채가 있어요. 예. 뭐 왜냐면 월세라 그러면 좀 그런데 사무실비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구나.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서 빚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자도 내야 되고 이런저런 부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는 게 법인을 설립을 할 때 돈을 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1인 법인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장해서 큰 기업 기준으로 보면 이거를 출자 자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납입 자본금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기업들이 이제 장사를 잘 하거나 그러면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잉여금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이렇게 좀 합쳐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 뭐 이익잉여금 같은 게 있죠. 이익을 내면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고, 만약에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결손금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산은 결국에는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근데 이 공식이 맞아야 되는데, 이 자본 항목에서 만약에 납입 자본보다 그 자본이라고 있죠. 자본금. 우리가 주식 그 현재 거에 보면 자본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거 57억 적혀 있잖아요. 예?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곱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납입 자본금 요거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납입 자본이 있는데 기업이 실적을 잘 못 내가지고 결손금이 발생을 해요.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 돈을 다 까먹는 겁니다. 계속 까먹는 거를 자본을 까먹었다 해서 잠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잠식? 네. 만약에 기업이 완전 자본 잠식이 되면 내 돈 다 까먹었어요. 바로 상폐입니다. 솔직히 기업이 뭐 완전 상폐됐는데 뭐 상폐 시켜야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는 얄짤 없이 한 방에 나가고요. 코스닥도 완전 자본이면 상폐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여기에 유예조건을 줘서 50% 자본 잠식이면 이때는 상폐를 안 가고 관리로 갑니다. 이제 조금 이거는 이해를 하셨죠? 예. 그래서 실제로 YOM은 지난 2분기 감사 보고서에서 감사 의견 부적정이 나와가지고 감사 8월 14일 정도에 컴백한 적이 있는데 관리 종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관리 종목 들어가면 주가 바로 빠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좋을 건 없는데 그게 바로 상폐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관리 들어가면
여기 첫 번째 위험 신호를 잡아야 됩니다. 이 회사 지금 힘들구나.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YOM이라는 회사는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금감원에 들어가면 조금 좋은데요. 습관이 좋은데 무지하게 기업을 이렇게 많은 회사를 합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글자 좀 작죠. 그래서 우리가 그 회사를 볼 때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위험 신호를 잡아내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대표가 자주 바뀐다. 그리고 정자를 밥 먹듯이 한다. 감자와 물론 감자를 자주 하면 사실 상패 리스크가 엄청 큰 겁니다. 하여튼 감자가 좀 자주 있고 여기에 만약에 제3자 배정이 있으면 왜냐면 감자되고 관리기 때문에 웬만해서 일반 유상증자는 잘 못해요. 왜? 기존 주주들이 미쳤습니까? 안 한다고. 그래서 보통 제3자 배정을 꼬시는데 여기에 제3자 배정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신사업을 붙인다고 보면 돼요. 근데 신사업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보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사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기업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물론 잘 됐으면 좋겠지만 제3자라는 거는 결정적으로는 약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돈놀이거든요. 돈놀이 자금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꼬셔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현대차 자동차를 소나타를 만들어서 회사를 키워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대부분이 주가 부양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럴싸한 걸 붙여요. 근데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시장에 먹힐만한 걸 붙입니다. 2015년도였다면 화장품을 붙일 것이고 2017년도 이후였다면 바이오를 붙였을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YOM의 주가가 이렇게 작년도 2월 이후에 급등한 거 보면 신사업 붙여가지고 작년 올해 5월 달에 급등한 거 보면 뭔가 바이오를 붙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시그널이에요. 네. 여기서 첫 번째 시그널이 나왔죠. 관리 종목 지정. 자, 그보다 더 중요한 시그널이 다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항상 주식은 저도 물론 중간중간에 짧게 단타는 합니다만은 이제 단타가 아니라 큰 그림에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한가가 오면 이 하한가 가격은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1,950원. 얼추 잡고 22,000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변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뭔가 사단이 났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행히 주가는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꾸역꾸역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계속 그 하한가가 밑에 있다가 다시 또 올립니다. 조금씩. 근데 이때 두 번째 신호가 8월 초순에 나오는데 이제는 요 22,000원이 저항으로 보입니다. 다 죽여놨다가 또 꾸역꾸역 올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지난 9월 20일 때 여기서 다시 이제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죠. 근데 이때부터 사실은 지난 9월 21일부터 주가는 뭔가 경계 신호를 또 줍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올리다가 한 방에 빵 때려버리면 이날은 뭐지 한번 기다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날 한번 때려버리면 무조건 선 액션입니다. 비중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깐 멈추는 거는 제가 지난 금요일날 한국우주처럼 급락하고 나면 아침에 잠깐 붙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흐름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올라가주면 조금 더 버텨주는데 그 다음 만약에 또 때려버리면 이거는 뭔가 사단이 터진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9월 28일날 금요일날 YOM은 사유 공시가 안 나왔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떤 박모 씨가 대표이사하고 어떤 특정 누구에 대해서 횡령 혐의를 관련해서 고소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사에서는 박모 씨는 실질 주주도 아니고 우리 회사하고 채권 채무는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죠. 그래서 적극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플로우를 보면 이게 내용을 우리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 이거 다 해석하면 여러분들 최대 주주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얘는 8월 달에
관리가 됐다는 게 첫 번째 팩트고요. 두 번째는 9월 하순경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어쨌든 소송 이슈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반박 기사 나옵니다. 근데 주가는 제일 중요한 게 반박이란 게 나오는 순간 이건 아직 바닥이 아니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기업들이 약간 옆으로 새는 이야기인데 자사주 매입을 하죠. 근데 자사주 매입도 주가가 높을 때 하는 거하고 낮을 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낮을 때 많이 합니다. 뭐 임원들이 주식을 매입을 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이거 거의 다가 못 올라갑니다. 왜? 주가가 내질 때 자사주 매입을 생돈 해가지고 자사주는 그러면 자사주는 뭐로 사겠어요? 회사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회사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원래는 회사 돈으로 원래는 사업을 해야 돼요. 공장을 짓고 직원을 쓰고. 근데 당직 주가 자사 주식이 내렸다는 것은 주주 달래기 아닙니까? 그럼 달래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다독거리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가 자사주 매입을 지금 계속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못 올라갑니다. 톱텍이라는 기업이 실제적으로 기술 유출 이슈를 해가지고 임원들이 주식을 사고 뭐 했지만은 못 올라가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못 올라가요. 단기간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약간 제가 비슷한 약간 그런데 달래기라는 게 나오면 어쨌든 간에 이쪽이 불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가서 YOM은 신규 접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시고 만약에 한다면 나중에 차라리 22,000원에 이때 하세요. 미친놈 같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다시 본전을 가려면 더블이 올라야 돼요. 근데 하한가를 맞으면 이런 추세가 아니거든요. 이때 추세는 상승 추세였어요. 월봉이 이러니까. 근데 월봉 때리는 원봉이잖아요. 그럼 지금 YOM에서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과연 현재 자릿수가 바뀌는 만원짜리를 지지해 주냐입니다. 제가 지금 전략을 드리면 종가가 만원을 지지하면 보유를 하셔도 돼요. 보유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11,000원, 12,000원대 정도 이 한가가 그냥 상단 저항이기 때문에 쉽게 못 갑니다. 그래도 조금 11,000원, 만원을 지지하면 그러니까 만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무조건 잘라야 되는 거고 지지하면 뭐 11,000원, 12,000원까지 기다려 볼 수가 있어요. 왜? 좋아서 기다리는 건 아닌데 뭘 때문에 기다리냐면 하락 각도 때문에 해서 보통 30%는 되돌려 옵니다. 그럼 만원이 빠졌으니까 2, 3천원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50%까지 돌렸다. 11,500원까지 왔다. 그러면 얘는 다시 이제 2만원 언제까지 갔다가 빠집니다. 이게 이제 3, 5, 7이에요. 7까지 땡겼다. 그러면은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22,000원까지 다시 갔다. 그때 사도 돼요. 오히려 매수 신호입니다. 11,500원까지 왔다. 일단 관망이에요. 11,200~11,300원에서 버벅거린다. 이때 빠져나오면 돼요. 근데 많은 밑으로 해서 또 내려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손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꼭 이 종목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차후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생겼을 때 뭐 자본 잠식, 관리, 횡령, 상한가, 하한가, 신사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향후 투자에 좋은 나침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Y 하프로였습니다.